지금 포드의 쿠가를 시승했는데요. 이 차는 유럽에서는 쿠가로 개발을 했고요. 포드 예전에 나오던 이스케이프하고 쌍둥이 차종입니다. 4,500 길이가 4,500으로 한 우리나라에서는 투싼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이런 중형 SUV에 2.0L 디젤 엔진을 얹었고요.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더해놨습니다. 실내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포드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일단 밖에서 살펴보면은 이 차 별로 이렇게 큰 그런 차는 아닌데 아기자기하게 좀 바꿨습니다. 2017년식에는 이 앞에 보닛하고 헤드라이트, 범퍼 디자인을 조금씩 바뀌었고요. 휠 디자인도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좀 바뀐 부분에 속하는데요. 이 앞에 그릴 모습을 보면은 이게 육각형으로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으로 나오면서 살짝 우리나라에 많이 다니는 그 차하고 많이 닮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래도 이 차는 포드의 엠블럼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은 테일램프가 약간 이런 디자인들이 약간 기존하고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옛날엔 이게 이렇게 둥글게 넘어갔다가 바짝 깎아 올라간 디자인이고요. 이쪽 밑에도 바뀌었는데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바뀐 게 여기까지고 요 위에가 바뀌었고 요 아래는 똑같다고 하니까요. 자, 이 차는 2.0L 디젤 엔진을 얹었는데요. 여기 이 차의 엔진으로 180마력 3000rpm에서 나오고요. 토크가 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낮은 RPM에서 토크가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도심이나 뭐 이런 가속 환경 이런 데서도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에 모든 차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어떤지는 실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차하고 굉장히 캐릭터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투싼하고 스포티지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굉장히 좋은 장점들 혹은 무엇인가 색다른 것이 있지 않는 이상 가격부터 일단 메리트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3,600부터던가요? 정확한 가격은 다시 확인해서 이 자막에 넣겠지만 그 정도 3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다가 옵션을 넣기 시작하면은 트림은 더 비싼 트림을 선택하면 더 올라가겠죠. 한 400만 원 정도 트림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아마 4천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좀 특징적인 게 엔진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디젤 엔진은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디젤 2.0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투싼과 스포티지인데 그 엔진들이었죠. 근데 이 포드의 디젤 엔진 유럽에서 개발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이 차를 미국 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하는 차이기 때문에 미국 차와 비슷한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포드도 이 차를 독일의 니르부르크링에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하체 움직임이나 반응 같은 것들이 조금 국산차들하고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면에 요철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느낌들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좀 경쾌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탁탁 튕겨서 나가는 느낌이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혹은 너무 단단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똑같은 서스펜션으로 이렇게 튜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세팅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시승에서는 지금 도심 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스탑앤고가 들어갔습니다. 디젤차에 거의 대부분 넣고 있는 기능인데 이제 들어간 거죠. 스탑앤고가 들어가면서 연비를 아주 조금 개선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에 그릴에 셔터를 넣어서 저속에서는 셔터가 열려서
엔진이 뭐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요. 뭐 연료가 아니고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서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었고, 고속에서는 셔터를 닫아서 공기 흐름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앞에서 위아래로 흩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연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들인데 이제 일부 다른 차종 세단들에서 좀 보였던 그런 기술들인데 포드에서 이런 SUV에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전면 스크린에 보면은 인텔리전트 포일 드라이브라고 해서 네 바퀴에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뒷바퀴에만 60%까지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를 30%까지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굴러갈 때는 배분되지 않고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지금은 앞바퀴만, 그리고 좀 더 힘이 팍 들어갈 때는 뒷바퀴까지 배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 전곡 방면으로 좌회전합니다. 자, 이렇게 살짝 가속을 할 때는 앞바퀴만 트랙션이 집중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발을 떼면은 안 들어오고요, 급가속을 세게 빡 밟았을 때는 앞뒤에 모두 다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쿠가 이렇게 과속 방지턱 넘는 느낌이, 이게 그렇게 좋진 않죠. 사실 세단보다 뭐 좋진 않은데, 그래도 SUV가 이렇게 푹 치고 들어가서 툭 떨어지는 느낌이 뭐 이렇게 덜컹하고 튕기는 느낌이 아니라 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자, 네, 조금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뭐 그런 게 좀 있고요. 가속할 때는 여기 그림에 나와서 그런지 네 바퀴가 한꺼번에 가속을 한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 혹은 낮은 RPM에서 나오는 토크가 좋아서 이렇게 재밌게 가속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엔진이 되게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디젤인데도 뭐 소음 진동 이런 거를 지금 달리면서는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좀 높여서 달려보고 있는데요. 차가 높기 때문에 약간 코너 같은 데서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굉장히 단단한 하체를, 단단하다고 봐야 되나, 그렇게 통통 튀지 않는 하체라서 굉장히 뭔가 다른 스포티지, 투싼 이런 차들하고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들 스포티지 같은 경우도 많이 단단해졌는데, 이런 코너를 심하게 돌아가면은 차가 기울어지지 않고 통째로 옆으로 가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자기가 기울어지면서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에서는 접지력이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탑승자는 약간 어지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길에선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되겠죠. 지금 60km 길인데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왕복 2차로인데 60km씩 달리도록 해주고 있네요. 우회전하겠습니다. 잠시 백합 방면 우회전하겠습니다. 백합 방면 우회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니다 보니까 초반에 가속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터보렉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금방 1000rpm대 초반에서 느껴지다가 금방 없어지면서 가속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쭉 올라갔는데,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요, 뭔가 달달달달하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실내에서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차는 살펴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모델인가 보네요. 그래서 디자인이 이런 거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있는 차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특이하고요. 이 앞에 있는 AVN 싱크는
2.0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일부 뭐 앱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앱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디오 스피커에는 소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포드가 항상 소니를 애용했었죠. 내비게이션은 네, 이게 버튼이 누르기가 별로 편하지가 않네요. 이 앞에가 모양이 좀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를 피해서 내비게이션을 손톱 끝으로 딱 눌러야 되는데 이 터치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이게 네 아마 잠깐 시승을 하는 중이라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